저는 현재 유튜브 열현남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은 현장 기술직, 정말 지금까지 노가다로 불리는 그런 현장 기술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고 진짜 또 본인의 삶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채널 슬로건은 몸 좀 쓰면 어때입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몸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고 뭔가 좀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오히려 기회가 있고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좀 노가다라는 말로 뭔가 비하가 되고 뭔가 가치가 낮게 보이지만, 이게 외국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직업들이 연봉도 수익도 높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뭐 공부 안 하면은 이런 일을 한다, 뭔가 이런 게 사실 뭐 드라마 예전에 막 대사에나 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좀 인식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은 오히려 뭐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제 채널에 그 용접공이 작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연 이후 한 달 이후에 그 호주로, 진짜로 내가 이 기술로 그냥 호주에서 사는 게 어떨까.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외국이 더 대우가 좋다, 뭔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를 또 했습니다. 정말 어떤가. 지금 한 이제 1년이 다 돼갈 것 같은데, 정말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해주었고,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똑같은 노동을 해도 확실히 한국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이제 급여적인 부분, 페이적인 부분도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일단은 약간 꼰대 문화?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는 한 70대 기술자 분들도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위아래가 있는 문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현장에서 좀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접공은 한국에서는 제일 어리니까 늘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서름이, 이게 근데 당연한 건가, 뭔가 이런 조금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진짜 호주를 가니까 너무나 그냥 평등한 기술자 한 명으로서 나를 존중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느끼면서 이건 돈을 떠나서 그냥 기술자로서 일하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지금은 또 그렇게 최대한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유튜브에만 쳐봐도 호주 하면 타일, 뭔가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왔거든요. 호주에서는 타일공이 한국에서랑 지금 똑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진짜 좀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요즘에는 진짜 한국 분들이 진짜 거기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려고 가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 이제 기술력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술로 되었고, 뭐 청소 같은 직업도, 사실 호주에는 또 청소 직업도 굉장히 또 활성화가, 또 나름 이렇게 또 전문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직업군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생활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제 채널에 나온 그런 친구 보면은 정말 호주가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장 이런 문화가, 한번 자리 잡힌 문화가 쉽게 빠르게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팍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 고유의 그런 문화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꼰대 문화 이런 게 조금 싫거나 뭔가 그런 게 좀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국을 가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는 진짜 뭐 70대 할아버지 기술자랑 친구입니다. 뭐 프렌드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외를 가서 뭔가 또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한국은 막 엄청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좀 압박 좀 당하는 그런 약간 좀 프레쉬를 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은, 일하는 건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게 뭔가 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의 그런 여유로움이 더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좀 더 막 자연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끝나고 막 해변가도 가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나는 한국에서 꼭 안 살아도 되고 진짜 해외 가서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평생 안 하고 또 안 맞으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제 채널에 또 반대로 호주에서 타일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호주에서 생활이 돈도 잘 벌고 한데 또 그냥 또 좀 고향이 그리운 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또 거기서 호주에서 타일을 배워서 또 한국으로 와서 또 그 기술이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뭔가 해외에서 한번 기술을 배워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제가 해외에서 뭐 살아보지 않았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국민성 자체가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뭔가 타지에서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기 적응도 해야 되고 엄청난 또 노동을 견뎌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예의가 바른 점이 또 굉장히 또 좀 외국 가서는 오히려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약간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 문화라면은 우리는 보통 이게 인사를 이렇게 딱 90도로 하는 게 보통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는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보통 직군을 좀 꺼려하고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 저는 복지적인 부분 그런 게 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책을 쓰면서 그리고 또 호주 또 용접공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런 또 뭐 연금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복지적인 부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기술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노후까지 그렇게 이 기술로 삶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하나의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제가 소개드린 막 인테리어, 뭐 목수, 타일, 뭐 청소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돈을 버는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제 채널에 보면 그 싱크대 우리 보시면 상판이 있습니다. 그 싱크대 주방에 보면 상판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그거를 보수해서 메꿔서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직업 또한 굉장히 보면 노동시간 대비 고수익인 싱크대 상판을 수리하는 직업이고 청소라는 직업 안에서도 정말 여기서도 이제 카테고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파트 청소,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인 에어컨 청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제 채널에 나온 돌 청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공원에 보면은 그 호수 거기에 이제 이끼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인데 사실 정말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게 하루 일하고 수익이 100단위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시멘트 조각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에버랜드나 이렇게 놀이공원 가보면은 막 바위처럼 이렇게 조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폭포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이제 바위를 진짜 다 붙여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멘트로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직업도 있었어서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여자 시멘트 조각사 분이 나오셨는데 국내에 한 100명이 안 되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이제 지금 한 10만회 넘고 계속해서 또 인스타그램 막 릴스에서는 400만회, 500만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4년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것도
또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눈을 넓게 본다면은 와,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많이 버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그 마루 시공하시는 50대 기술자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막 얼마를 벌 수 있다, 많이 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연히 20대에 마루 시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경력이 30년 되셨는데 엄청나십니다. 지금 일을 거의 한 달에 20일, 25일 정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고,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절이나 뭐 이런 데 조금 또 좀 손상이 되셨고 좀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또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지금 실제로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뭔가 진짜 제2의 삶, 제3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뭔가 그런 기로에 놓였다면은, 제 채널에 나온 그 마루 시공 기술자님은 너무나도 그냥 뭐 기분이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몸은 힘들고 좀 고되지만은 그렇게 큰 근심이 없는, 이 직업이 좋은 게 너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젊을 때 한 달에 한 25일 일했으면은 내가 체력이 좀 약해지면은 한 15일, 20일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진 말씀을 남겨주신 게, 진짜 본인이 망치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조금 안 된다면은 그때는 일감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뭐 말로는 진짜 100세까지 평생 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50대 기술자분이 계셨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되셨는데 이걸 엄청 빨리 시작하신 건 아니세요. 이제 40대 때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에어컨 설치라고 하면은 보통 이사 갈 때 우리가 에어컨이 같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사 가는 것처럼 에어컨도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걸 떼어가서 다른 집에 설치를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뭔가 내 스펙이나 뭐 정년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되는 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내가 기술력을 잘 갖추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루트만 잘 확보하면은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50대신데 충분히 일을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체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력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주변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체력은 필요하나, 요즘에 여성분들도 많이 도전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한 거는 일단은 자재가 이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곰방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곰방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공사하는 수많은 인테리어 자재를, 모래를 옮기고 벽돌을 막 하루에 몇백 장, 몇천 장씩 옮기는 직업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 직업은 여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이건 100% 힘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뭔가 타일이라던가, 타일도 무게가 엄청납니다. 시멘트 레미탈 40kg를 들어야 되고 타일 무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은 사실 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노동 강도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도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배지가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일단 자재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들 수 있고, 시공할 때도 뭔가 무거운 걸 붙이는 게 아니죠. 타일은 엄청 사이즈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근력이 또 필요하고, 목수도 사실 여자 목수가 있긴 하지만은 막 엄청 큰 나무 목재를 또 이제 박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으나, 도배 그리고 필름, 도배나 필름지는 이 마감재인데 굉장히 재질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노동 강도가 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실내로 또 페인트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재가 뭐 자재의 무게나 이걸로 그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페인트로 이제 미적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배, 필름, 페인트 이런 직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노동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2030 블루칼라 진입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런 또 책을 냈고 뭐 몸 좀 쓰면 어때를 외치니까 2030이 아니고 이제 1020 분들도 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젊은 대로 체력이 내가 좋고 뭔가 좀 이게 서비스 마인드 외적인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 자체가 뭔가 딱 가볍게 무언가를 파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오히려 좀 있어 보이는 것도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뭐 5년차, 연차라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 내가 좀 경력을 어필하고 약간 좀 내 능숙함을 또 좀 표현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막 옷을 되게 개성 있게 입어요. 작업복이 딱 정형화된 그런 신뢰감 있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 멋,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 있어서 제가 이런 거 사실 뭐 북토크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중장년층 분들은 그럴수록 더 기본에 중시하는, 우리가 사실 고유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색이라던가 이런 색상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찐득한 느낌으로 진짜 좀 기술자 같은 느낌으로 본인을 좀 더 브랜딩하고, 그리고 또 언행이나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해도 약간은 또 좀 가벼워 보일 수가 있죠. 뭔가 20대인 사람이 뭔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40대인 사람이 설명하는 거랑 저는 그 무게감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장년층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반대로 전략을 짜면은 내가 가진 이 삶에 대한 연륜,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좀 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뭐 어떤 고객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이런 조금이라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기술직도 사람이 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으로 좀 중장년층 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